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윤정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제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임상심리와 관련된 과목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실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응용학문이라서요.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실습을 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실에서 임상심리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두 가지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자격증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는 자격증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저는 임상심리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환자들 평가도 하고 그리고 심리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또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련생들을 받아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오면 이제 내원하는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리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도도 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센터, 특히 자폐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서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하즘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봐주시면서 제가 거기서 또 성장해서 한국에 와서 또 학생들도 수련도 시키고 제가 환자도 만나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경험처럼요,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여기는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그리스어인데요. 푸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혹은 심리학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나오면 심리학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임상심리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심리학으로 넘어갔죠. 임상심리라는 직업,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을 아시려면 먼저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근데 심리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심리 과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리의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심리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숲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 숲속 어딘가에 사자의 눈빛이 번쩍하고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럴 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지? 혹은 사자다. 큰일 났네. 잡아먹힐 수도 있겠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두렵다, 무섭다,
신기한데? 이럴 수도 있겠죠. 두렵다고 느끼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작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두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한 2 정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 정도를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100 정도의 정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행동을 결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40에서 50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요,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딘가로 숨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다던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심리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경험하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경험을 하는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심리학 영역을 제가 오른쪽에 쭉 써놨는데요. 임상심리, 상담심리, 사회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굉장히 많은 심리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써놓은 것이 임상심리학인데요. 심리학은 좀 기초적인 학문을 하는 심리학도 있는데요. 응용을 하는 심리학 영역도 있습니다. 응용을 한다는 거는 좀 밖에 나가서 써먹는 거죠. 실물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학문이에요. 대표적인 응용 심리학이 바로 임상심리학 그리고 상담심리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면 임상심리학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상심리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임상심리학은요, 심리학의 여러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입니다. 근데 나머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심리학의 또 다양한 나머지 영역에서 이론들을 또 개발해 줍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발달과 관련된 것들을 또 연구해 주겠죠. 이렇게 개발된 이론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영역이에요.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바로 임상심리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심리 문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울, 불안, 적응, 중독, 섭식, 수면, 잠자는 데 문제 있는 거, 트라우마, 논란 반응 같은 거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외상이요. 주의력 결핍, 자폐, 학습장애, 성격적인 문제, 조현병, 두통과 같은 생리적인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임상심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심리학과 관련된 대학에 진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면 되죠. 대학을 졸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경험을 쌓으시면 돼요. 경험은 대학을 다니면서 쌓으실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험을 쌓으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냐면 행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험을 쌓으시고, 심리 검사를 하는 경험을 쌓으시고, 면담하는 방법을 알고 관련된 경험을 쌓으시고요. 심리 치료를 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상심리사 2급, 1급이 있어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런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해주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1급을 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공인해주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면 이런 성품을 좀 지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태도, 그리고 진실성, 개방성, 이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면 임상심리사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상심리사가 되시면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저희는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에 임상심리사들이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직장, 병원에 또 가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 혹은 시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임상심리사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방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대가 변화해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학교, 병원, 이런 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요. 디지털 치료제, 이 왼쪽에 있는 게요. 요즘은 치료를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AI가 심리치료를 하고 로봇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서요. 이런 로봇을 개발하고 AI 심리치료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셔서 개발자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직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할까? 왜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저렇게 성격이 다를까? 같은 상황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사람의 보이지 않는데 말해줘야만 아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이 직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굉장히 많은 우리 내담자들, 그다음에 환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청소년인 학생들을 만날 때요. 굉장히 불안해서 찾아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알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쟤를 때리고 싶다.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우연히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접하고 보고 TV에서 우연히 봤던 게 생각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자기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누르려고 다시는 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애썼고 노력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오히려 그 생각이 이렇게 멈추면 멈추려고 누르면 누르려고 할수록 커졌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찾아왔던 친구인데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너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생각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고, 그 친구도 생각은 생각이구나,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잘 받아들인 이후에는 매우 심각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스르르 녹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의 장점은요, 이렇게 사람과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강점, 직업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드러내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타인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면 또 제 마음에 오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 또 선물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직업적인 강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업이 수명이 긴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상심리사라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서 수명이 좀 긴,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서 이게 장점이고, 단점도 좀 유사한 맥락에서요. 수명이 길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 직업을 시작했을 때는 훈련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 조금은 좀 적응하는데 힘이 들고 비용과 시간도 조금 들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동시에 또 약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이요,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은 종류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좀 직업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는 직업들도 있는데요.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심리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뭔가 융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에 대한 지식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기초적인 또 학문으로서 기초적인 영역으로 삼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학문이고 또 직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